그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오늘 아마 뉴스를 다 보셨을 텐데, 제가 한 달 전에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3월 5일 방송에 아마 그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이 3월 5일 방송을 보시면 제가 따로 정리해서 편집을 올려놓은 그 얘기가 있는데, 예. 그 내용이 뭐였냐면 민주당이 그때만까지만 해도 민주당에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습니다. 결정을 내리질 못하고 그런 비례정당을 창당을 하거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결정을 못 내리고 있을 때였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다리다 못해 정봉주 의원이 먼저 출발을 했죠. 먼저 출발을 해가지고 그 당시 이름은 열린미래당이었습니다. 그때 이름은 열린미래당. 예. 그때는 손혜원 의원이 합류하기 전이었어요. 열린미래당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먼저 출발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민주당에서 빨리 이렇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서 잠깐 제가 그때 잠깐 이렇게 왜 그런지를 한번 그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민주당 그 방송을 따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주당에도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예,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수를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특히 그때 당시에 정의당에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낸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정당법에 위배된다. 그리고 이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라고 해서 선관위의 결정을 잘못된 결정이라고 헌법소원을 내겠다, 뭐 그런 얘기가 그 당시에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에서도 저들이 한 바구니에다가 계란을 담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선거 이후에 한 바구니에 이렇게 담겨 있을 때 한 방에 쳐가지고 계란을 다 깨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헌법소원이 들어가게 되면 당장은 뭐 결판이 안 나겠지만 그것은 사안별로 다릅니다. 그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들어온 순서대로 선착순으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빨리빨리 판결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의원직 뭐 정지 처분이라든지 중지를 요청하는 뭐 여러 가지 그런 법적인 절차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참여연대에서 한국당과 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 등록은 무효라고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실은 제가 그동안 한 달 동안은 얘기를 안 했어요. 단 한 번도. 근데 그 사이에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이런 일이 많았어요. 3월 28일인가 그때는 경실련에서 똑같은 걸 넣었어요. 똑같은 거를 경실련에서 헌법재판소에다가 같은 내용을 넣었습니다. 심지어는 허경영도 넣었어요. 허경영도.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군데에서 지금 시민단체라든지 어떤 그런 곳에서 계속해서 지금 헌법소원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내용이 뭐냐면 이건 이제 오늘 있었던 일이에요. 참여연대의 주장은 뭐냐면 중앙선관위가 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받아준 것이 원천 무효고 선거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어떤 그런 행정이다. 그런 짓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한국당의 경우에는 황교안의 요구에 따라 그 명부가 번복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후보들의 순서를 정하는데 미래한국당의 어떤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래통합당에서 맘대로 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맘대로 했다. 사당이다. 이런 주장이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더불어시민당도 더불어민주당이 실질적으로 그 순서를 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선관위에 대해서도 이 후보들이 민주적으로 선정되었는지 판단해야 했으나 형식적인 심사로 직무를 유기했다라고 비판한 겁니다. 왜냐하면 선관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단순히 선거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구 획정과 그리고 국회의원 수,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 수, 그리고 선거법에 대한 개정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협의하기로 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취지와 그 의미를 알고 있는 기관이고 거기에 한 파트입니다. 한 파트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밑장빼기 정당이 미통당에서 나왔을 때 그것을 저지하지 않았고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리고 지금 후보가 선정이 저런 식으로 되었는데도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제가 그 당시 한 달 전에 드렸던 말씀은 이것이 아직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정당이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현행법상. 어떤 이유로 만들든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밑장빼기 정당으로 만들던, 그리고 열린민주당처럼 어떤 태스크포스의 어떤 그런 스타일로 어떤 특수 목적 정당을 만들던 어떻게 만들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후보를 선출을 하고 후보의 순서를 정할 때 그 방법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민주적인 방법을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미래한국당은 전혀 민주적이지 않았죠. 전혀 민주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도 그게 지금 시비를 걸면 충분히 걸 만한 요지가 있습니다. 일단 1번부터 10번까지의 과정에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안전해요. 사실은 1번부터 10번까지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채팅창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왜 민주당에서는 계속 열린민주당을 공격을 하느냐,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는 그 김원준 총수는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몰빵이라든지 그런 것을 자꾸 주장을 하느냐, 그게 이제 두 번째고요. 이제 그런 아마 질문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 극소수의 분들이 자신의 표심만 정하면 되는데, 그리고 아직 표심을 정하지 않은 곳에 가가지고 낚시질을 하고 그물질을 하는 건 좋은데, 열린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을 따라다니고 쫓아다니면서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의 사실 시작은 솔직하게 말하자면 출발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바로 저기에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과정을 제가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시민당의 어떤 그런 누가 저걸 만들었으면, 왜 저걸 만들었으면, 어떤 식으로 후보가 선정이 되었고 어떤 식으로 후보들이 순서를 정하게 되었는지에서 단 한 번도 제가 제 입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문제가 껴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이 문제에 걸리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제가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굳이 제가 그 얘기를 끌고 나와가지고 초치는 일을, 시민당의 어떤 그런 것에 초치는 짓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든지 말든지 이미 시민단체에서 경실련, 참여연대 뭐 난리 났습니다, 지금. 헌법소원 넣고. 그리고 저 헌법소원들은 4월 15일 이후에 저 후보들 가운데에서 국회의원이 선출이 되고 나면 이제 행위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돼요. 그때는 행위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저 얘기를 뭐 저 혼자 안 한다고 해가지고 없어지는 일도 아니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민주당의 생각은, 일단 민주당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해찬 대표가 그리고 김원준 총수가 단 한 번도 자기 입으로 1번부터 10번까지의 후보들 중에 많은 분들이 민주당으로 합류할 것이라는 얘기를 본인들 입으로 안 해요. 여러분들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린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럴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1번부터 10번까지는 시민사회 몫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당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다. 민주당으로 합류한다는 얘기도 한 적도 없고, 합류 안 한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아무 말도 한 적이 없어요. 1번부터 10번까지는 그 과정이 어떤 절차를 거쳤든지 간에 그 시민당의 결정으로, 오롯이 시민당의 결정으로 시민당의 자의에 의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정해졌다라고 공식적으로 서로 간에 합을 맞춘 겁니다. 서로 간에 이게 합이 짜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전해요.
저게 헌법소원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1번부터 10번까지는 안전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11번부터가 문제예요. 11번부터 뒤에 서 있는 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은 그 순서를 누가 정한 거냐면 민주당이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해가지고 주고 시민당의 성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즉 시민당의 당원들이나 시민당의 어떤 그런 그 내부에 시민당의 어떤 의지가 들어가 있지 않은 민주당의 오더에 의해서 11번부터 쭉 쓰게 된 거예요. 저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기가. 지금 그렇게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만약에 헌법소원이 통과하게 돼서 만약에 저게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1번부터 10번까지는 안전해요. 거기까지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열린민주당은요 더 안전하죠. 거기는 완전 안전하죠. 거기는 걸릴 게 하나도 없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 헌법소원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광노현 칼럼이라는 것입니다. 민중의 소리에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그 민중의 소리라고 하는 매체가 있어요. 거기에 법학자이자 전 서울시 교육감인 광노현, 전 광노현 그 서울시 교육감님, 광노현 님이 계세요. 그분이 칼럼을 쓰십니다. 여기 가끔씩 가다가. 저는 사실 예전에 이 칼럼을 읽은 적이 있어요. 한 2주 전에 한번 읽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소개를 안 해드렸던 이유가 역시 같은 이유였어요. 굳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초칠 필요가 없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참여연대의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정식적인 어떤 문제 제기가 있었고 헌법소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광노현 칼럼인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미래한국당 창당 작업이 지난 6일 중앙당 창당으로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미래한국당 대표와 정책위의장, 사무총장의 공식 결정과 동력 속에서 사무총장이 미래한국당의 창당 실무를 책임졌다. 즉 미래통합당의 사무총장이 미래한국당의 창당 실무를 책임진 겁니다. 세계 시도당 당사는 한국당 주소와 같고 울산시당 주소지는 밭 한가운데 창고로 밝혀졌다.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뭐 어떻게 만들었던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건너뛸게요. 뭐 당원들이 어디 출신인지 이게 뭐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이미 받아들여졌습니다.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창당, 정당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다 부합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냐면 정당부터가 문제인데요. 이겁니다. 한국당이 꼭두각시 미래한국당을 만든 이유는 오직 하나. 달리는 차지할 수 없는 연동 비례 의석을 다수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유예요. 근데 문제는 이 개정선거법의 연동 비례 의석은 거대 양당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소수 정당들에게 그 의석을, 그 퍼센테이지만큼의 의석을 나눠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대 당들이 비례대표를 가져가라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시민당은 이 밑장빼기 정당에 맞서기 위해서 정당방위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정당방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언뜻 생각 드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정당방위라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공격을 해올 때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격을 해온 주체가 만약에 사라져버리게 되면 정당방위도 사실은 논리도 사라지죠. 같이 사라집니다. 같이. 이미 공격을 했으니, 나는 거기에 막았으니 나는 정당해가 아니라 이 법 안에서는, 지금 법 안에서는 그 정당방위의 그 대상이 되는 것이 그 사라지게 되면 정당방위를 한 그 주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받을 수밖에 없어요.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 안에서는. 정당방위라는 건 일반적으로 폭력행위라든지 이제 그런 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건 지금 그런 법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에 만약에 걸리게 되면 다 같이 걸리는 거예요. 그 11번부터 걸리게 됩니다. 여기 있습니다. 선관위는 정당법에 위성정당 금지 조항이 없고 정당 등록 여부도 형식 심사만으로 결정하라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서 곤란하다고 도망가서는 안 된다. 정당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까다롭게 굴지만 하는 입법 취지는 국민의 정당 설립 자유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 쉽게 받아주는 이유는 누구든 정당을 설립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형식적인 것으로 인해서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꼼수로 밑장 빼서 만들라는 게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이것은 자발적인 미래한국당은 국민의 자발적인 정치 조직이 아니라 한국당을 위한 한국당에 의한 한국당의 위장 정당이다. 선관위는 미래한국당이 정당법상의 정당이 아닌 사이비 정당이라고 판단해서 등록을 거부했어야 맞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내용 중에 그 당시에는 열린미래당이었거든요. 예. 여기 보시면 실은 지금의 모든 판을 지금 이 모든 판을 뒤흔들 수 있는 초대형 시한폭탄 하나가 전복해 있다. 위성정당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아무 때라도 내려질 수 있어서이다. 초대형 시한폭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